되겠습니까? 부호를 바꾼 역수 이렇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하나만 좀 보고 갈 거예요. 부호를 바꾼 역수가 무슨 말인지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직선이 있어요. 얘는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2다 라고 해보도록 하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수직인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어. 근데 얘는 기울기가 m이야. 그럼 우리는 어떤 식을 세울 수 있어요? 마이너스 2하고 m하고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식을 세울 수 있겠지?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얘 뭐 나옵니까? 2분의 1이 나와요. 와우! 너는 2분의 1이 나왔어? 라고 했을 때 얘네 둘을 봤더니 기울기가 수직인 경우에는 어때? 요 녀석의 부호를 바꾼 역수 얘가 되죠. 부호를 바꾼 역수 얘가 되죠. 맞습니까? 결론 두 직선의 기울기가 수직이다 라는 얘기는 그 두 기울기를 어떻게 구해낼 수 있다. 시작! 부호를 바꾼 역수 한 번 더 부호를 바꾼 역수 한 번 더 부호를 바꾼 역수예요. 자, 연습합니다. 기울기 3 나왔어요. 기울기가 수직인 녀석은 누가 되겠다? 마이너스 3분의 1. 자, 마이너스 7분의 2 나왔어요. 기울기가 수직이야. 시작! 2분의 7. 이런 식으로 구해낼 수 있다. 다시 기울기 어떻게 구한다고? 시작! 부호를 바꾼 역수라고 구해낼 수 있다요. 자, 그러면 다시 원래 그림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관건 그림을 맞출 수 있느냐지? 확대. 네, 대략 맞췄습니다. 아이씨, 그림 좀 이상한데? 다시 그리자. 어쩔 수 없지. 자, 다시 그림 좀 그릴게요. 예. 자, 그래서 우선 2등분선이니까 중점 잡아서 마이너스 4하고 이 마이너스 1을 절반이니까 마이너스 1. 3과 마이너스 1 더하면 2의 절반은 1이라고 중점 나왔고요. 자, 이제 수직인 요 녀석의 기울기를 구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요 AB의 기울기를 먼저 구하셔야겠죠. 자, 기울기 구하는 공식 뭐야? 시작! 2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다요. 그래서 계산했더니 6분의 마이너스 4, 즉 마이너스 3분의 2 나오네요.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부호를 바꾼 역수 2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이제 게임 끝났어요. 자, 선생님이 여기에서요. 자, 아까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진 문제의 경우 개념과 숫자로 푸는 실전이 달라요 라고 얘기했던 기억나십니까? 그 두 개의 차이를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 예를 무식하게 그래 나는 굉장히 개념형 인간 개념대로 풀어봐야지 뭐 이렇게 접근해보면 식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y-1은 2분의 3의 x 플러스 1이다 라는 이런 식을 세워서 이제 이 학생은 막 정리를 할 거야. 그래 y는 2분의 3 x 플러스 2분의 3에다가 더하기 1 하니까 y는 2분의 3 x 플러스 2분의 5야. 오, 수직 이등분선은 얘야. 개념으로 푸는 애들은 이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실전은 약간 차이가 납니다. 문자가 아닌 숫자가 올 때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닙니다 라고 했죠. 어떻게 푸냐? 숫자로 풀 때는요 무조건 표준형이에요. 누가 주어지면? 기울기가 주어지면. 그래서 그냥 y는 2분의 3x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뭔 짓을 합니까? 근데 하필이면 이 직선이 마이너스 1,1을 지나야 되지. 그래서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y자리에 1을 대입해봐. 등식이 성립하려면 뒤에 어떤 숫자가 더 오시면 되겠습니까? 2분의 5만 오면 되겠지. 끝. 실전은 이렇게 푸는 거예요. 개념은 개념대로 기억하시고요. 실제 숫자가 나올 때 표준 형의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가 답이야, 답.
줄이 털었어야 했는데. 선생님 죄송한데 지우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다 필기 되셨죠? 자, 그러면 그 아래로 내려가서요. 예. 자, 수심의 좌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심. 우리가 중학교 때 뭐뭐 배웠어요? 내심, 외심, 무게중심 배웠죠? 맞아요. 자, 그리고 이제 수심이라는 게 등장하고 있네. 수심은 교점이에요. 어떤 선의 교점이에요? 어떤 선일까? 수심. 수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적어놓으세요. 수심의 좌표 땡땡. 두 수선의 방정식의 교점. 두 수선의 방정식의 교점이라고 적어놓으십시오. 수심의 좌표 땡땡. 두 수선의 방정식의 교점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에 이제 좀 이렇게 실제 예로 풀기 위해서요. 자, 점의 좌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A는 0,4, B는 0,0, C는 6,2라고 이렇게 좀 붙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수심의 좌표에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수심의 좌표를 구하고 싶어요. 자, 수심의 좌표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요, 수선을 내려야겠지? 그래서 이 대변에 이렇게 수선을 내렸습니다. 90도.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대변에 수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예, 90도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바로 무엇이다? 수심의 좌표인 이 교점의 좌표, 이 교점의 좌표를 구할 거예요.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선생님이 구해놓은 이 방정식을 구해야 돼요. 그치? 그리고 이 직선의 방정식도 구해야 돼. 이 두 개의 방정식이 나와야지만 내가 교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이 녀석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의 직선이 확정되려면 조건 몇 개 필요하다? 2개.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뭐다? 점이다. 그래서 어떤 점인가 봤더니 어떤 점이야? 이 직선과 관련이 돼 있는 점은 0,0이에요. 그래, 얘는 한 점 0,0을 지나네. 그죠?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은 기울기 아니면 또 다른 한 점이지. 얘는 기울기가 주어졌어요? 또 다른 한 점이 주어졌어요? 또 다른 한 점 주어졌어요? 기울기 주어졌지? 수직이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나는 기울기가 수직이라는 조건을 이용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요게 보이는 바로 이 직선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90도, 수직, 도를 바꾼 역수 요 개념을 쓸 테니까. 자, 얘 기울기 구해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구해? 시작! 6 마이너스 0분의 2 마이너스 4 되겠네요. 계산했더니 6분의 마이너스 2, 즉 마이너스 3분의 1 나왔어요. 도를 바꾼 역수 3이에요. 쉽지? 그러면 이제 요거 가지고 엄청 쉽게 구하지. y는 기울기가 3이니까 무조건 3x 써놓고 x자리에 0, y자리에 0 대입하니까 끝났네? 예, 끝이에요. 이렇게 방정식을 구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보이는 이 방정식 보도록 하자. 자, 이 직선이 확정되기 위해서 조건 2개 필요한데 둘 중 하나는 무조건 한 점. 어떤 점이 주어져 있습니까? 예, 0,4라는 점이 주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한 조건은 점입니까? 기울기입니까? 기울기죠. 자, 요 기울기를 알기 위해서는 얘와 수직을 이루는 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요 녀석의 기울기 구해볼 겁니다. 시작! 6-0분의 2-0 3분의 1 나오네요. 부호를 바꾼 역수
기울기 몇 차? 예, 마이너스 3 나와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조건 이용해서 만듭니다.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4 되겠습니까? 예. 그럼 이제 게임 끝나지. 아우, 두 개의 방정식 구했으니까 연립해서 풀면 되겠다요. 자, 봤더니 뭐야? 와, 얘 대입법 쓰면 편하겠죠? y가 3x래. 3x짜리 y 집어넣었더니 식이요. y는 마이너스 y 플러스 4네요. 이 y는 4여서 y는 몇이다? 2이다. y의 값이 2일 때 x의 값은 몇 나옵니까? 3분의 2다. 고로 답 내면 수심의 좌표는 3분의 2, 2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지? 그래서 직선을 구할 때는 항상 목표를 생각하세요. 한 점이 어디에 있을까? 기울기가 줘줬나? 또 다른 한 점이 줘줬나? 요거 두 개만 찾아내시면 무조건 직선은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예, 정리하세요. 예. 자, 그러면 이제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외심의 좌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심의 좌표. 자, 외심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 개념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외심의 좌표를 구하려면요. 우선 x, y, 즉 외심의 좌표를 가정한 후에 a 5의 제곱은 b 5의 제곱은 c 5의 제곱이다 라는 요런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자, 여기에 선생님이 식을 적어놨지? 자, 여기에는 식이 2개가 있다, 3개가 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는 식이 2개가 있다. 여기에는 식이 3개가 있다. 없다야? 안 된 사람들은 2개냐 3개냐 라고 묻는다면 결론 내겠습니다. 여기 등식 몇 개 보여요? 2개 보이지? 그럼 얘는요 등식 2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선생님 아니잖아요. A5의 제곱은 B5의 제곱과 같다. B5의 제곱은 C5의 제곱과 같다. C5의 제곱은 A5의 제곱과 같다. 식 3개 만들 수 있는데요. 예, 그렇게 3개로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적용을 해버리면 하나는 겹쳐서 도움이 안 되는 식이 생겨요. 쓰레기식이 생긴다는 얘기야. 결론적으로 엑기스식, 진짜 문제를 풀기 위한 조건의 개수와 식의 개수를 셌을 땐 얘는 식 2개밖에 역할을 못 해줘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미지수가 2개인 거예요. 미지수가 2개면 식 몇 개 나와야 풀 수 있다? 2개예요. 만약에 이게 식이 3개가 돼버리면 문제가 돼. 대수에서 말하는 공통 방정식의 개념으로 넘어가 버리거든. 그래서 얘는 미지수 2개, 식 2개 풀 수 있다요. 자, 그래서 요 밑에 좀 적어 놓으세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미지수 몇 개다? 2개다. 그러므로 문제에서 우리는 조건을 이용해서 식 몇 개를 만들 거다? 2개를 만들 거다. 부정방정식도 공통근도 아닌 연립방정식으로 문제를 풀겠다요.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요 문제 한번 만들어보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마이너스 2,0이라고 적도록 하자. 그리고 b는 4,0이라고 적을 거고요. c는요 2,4라고 이렇게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외심을 구할 거예요. 자, 외심이라는 것은 외접원의 중심이지.
그러다 보니 어때? 외접원의 중심은 뭐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란 말이지. 그러다 보니 요 외심으로부터 여기에 이르는 요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모두 외접원의 반지름에 대해서 길이가 같겠지. 그 식으로부터 AO와 BO와 CO는 같다라는 식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같다라고 해버리면 나쁜 루트가 살아남아 있지? 예, 그래서 나쁜 루트를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는 제곱식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 녀석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번에 너희들이 해야 될 작업은 우리가 구하는 외심의 좌표를 x, y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왜? 좌표가 나와야지 선분의 길이의 제곱을 구할 수 있거든. 되겠죠? 자, 이제 좌표 가정했어. 그래, 1번에 x, y를 가정했어. 할 일 끝났어. 자, 2번에 이제 식 만들어야 되죠. 식이 뭡니까? 시작! AO의 제곱은 BO의 제곱은 CO의 제곱이라는 개념식을 이용해서 식 세우기 할 거예요. AO의 제곱 만들면 뭐야?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BO의 제곱 구하면 뭐 나옵니까? x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CO의 제곱 구하면 뭐 나옵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4의 제곱이라는 이와 같은 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됐죠? 그럼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푸시면 돼요? 그래, 나 요 녀석 정리해서 식 하나 만들 거고 또 여기에 있는 요 녀석 이용해서 식 하나 만들어서 미지수 2개, 식 2개 풀 수 있다. 요렇게 풀어야겠다 해요. 자, 그래서 우선 빨간 라인부터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거 제곱, 뒤에 있는 거 제곱 모두 곱해줘 더하기 y의 제곱은 앞에 있는 거 제곱, 뒤에 있는 거 제곱 모두 곱해줘 더하기 y의 제곱 나오네요. 자, x의 제곱, x의 제곱, y의 제곱, y의 제곱 사라집니다. 그래서 요 녀석 슉 넘어갔더니 12x, 요 녀석 넘어왔더니 12. 결국 x가 몇 나옵니까? 1. 이렇게 오마해. 이제 y, 요 파란색 라인 구해보도록 할게요. 앞에 있는 거 제곱, 뒤에 있는 거 제곱 모두 곱해줘. 그리고 플러스 y의 제곱은 앞에 있는 거 제곱, 아이씨, 칸 모자르나? 죄송해요. 조금 작게 쓸게요. 앞에 있는 거 제곱, 뒤에 있는 거 제곱 모두 곱해줘. 플러스 y의 제곱은 앞에 있는 거 제곱, 뒤에 있는 거 제곱 모두 곱해줘. 플러스 앞에 있는 거 제곱, 뒤에 있는 거 제곱 모두 곱해줘. 나왔네요. 자, x의 제곱, x의 제곱, y의 제곱, y의 제곱 이렇게 사라졌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와 같은 식이 나와 있네요. 자, 요 녀석 넘어가면 마이너스 4x 될 테고 16 있고 4 있고 16이네요. 16, 16도 없애버릴게. 그러면 요 4 넘어가면 마이너스 4 될 테고 자, 남는 것은 마이너스 8y만 나와 있으니까 마이너스 8y예요. 그런데 x의 값이 1이래. 그럼 y의 값은 몇 나오겠습니까? 1. 그치? x가 1이니까 y도 1 나오겠죠. 결국 답은 1,1이다 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캡이 다 끝났어? 네. 그러면 드디어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개형을 대략적으로 그리는 그런 패턴의 문제를 풀 때가 있어. 그 개형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방법과 개형에 대한 연습을 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여기 보이는 바로 이 직선의 방정식은요, 말 그대로 직선의 방정식의 주제가 되는 식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식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우린 표준형이 좋아. y는 mx 플러스 n 뭐 이런 거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요, 이 식을 표준형의 식으로 조금 바꿔보려고 해요. 자, 바꾸기 위해서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그러므로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라는 이런 표준형의 식으로 바꿨습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아, 그렇구나. 요게 보이는 이렇게 A와 B, 얘가 관계돼서 만들어지는 개념이 바로 뭐다? 기울기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요 A와 B 두 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우리는 기울기를 만들 수 있구나요. 자, 그리고 또 B하고 C, 요 두 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개념이 뭐예요? Y절편을 만들 수 있어요. Y절편.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자, A, B, B, C, C, H. 자, A, B, C가 있으면 얘는 유난순으로 도는 거지. 맞아요. A, B는 뭐다? 기울기다. B, C는 뭐다? Y절편이다.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C하고 A가 만나서 만들어지는 개념은 뭘까? 그래서 C하고 A만 남게 하기 위해서 Y 자리에 0을 대입할 거야. Y가 0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구하는 거지? X절편이죠. 그래서 오, 그렇구나. 이렇게 A하고 C하고 얘네 둘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개념은 X절편이구나 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끔 수학 문제에서요, X절편과 관련된 개념을 묻는 문제가 나와. 근데 애들은 A씨가 X절편이라는 사실을 인지를 못해서 못 풀 때가 있어. 알겠죠? X절편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정리해 봤더니 기울기는요, 마이너스 B분의 A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고, X절편은요, Y자리에 0을 집어넣으면, Y자리에 0 집어넣으면 A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A분의 C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Y절편은 마이너스 B분의 C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요 개형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요 두 개만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점 하나 잡고 기울기 이용해서 풀거나 절편 두 개 찍어서 선 긋거나. 너희들은 어떤 게 편하니? 절편 찍어서 선 긋는 게 편하죠? 그래서 절편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X절편 찾으려고 하는데 X절편은 마이너스 A분의 C지? 맞아요. 자, 마이너스 A분의 C인데 A하고 C하고 모두 양수면 X절편은 양수다, 음수다? 음수다. 음수 찍어요. 자, Y절편 구할 겁니다. 자, 마이너스 B분의 C인데 B하고 C하고 모두 양수면 Y절편은 음수다. 그죠? 맞아요? 연결, 이게 그래프의 개형이에요. 자, 오, 이게 불편한 사람은 기울기 이용하셔도 돼요. 자, 이 두 번째 개념은 한번 기울기를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기울기를 이용해서 한 점은 잡아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딱 봤더니 우선 Y절편 잡아보도록 할까? 자, Y절편 잡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야. Y절편은 플러스가 나온다, 마이너스가 나온다? 플러스가 나오고. 그럼 Y절편 하나 찍어. 그리고 이제 기울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A, B 모두 양수니까 기울기는 양수다, 음수다? 음수다. 그럼 음수면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자, 이런 식으로요. 아래에 있는 그림들을 전부 개형을 그려보는 연습 해보십시오. 자,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거 다 해보세요.
다 그리신 분은 네, 칠판에 나와 있는 정답과 답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칠판에 있는 정답과 맞춰보세요. 다 그리신 분은요. 정답 맞춰보시고 틀린 거 있으면 설명을 지금 요구하거나 다시 풀어보거나 하십시오. 맞춰보십시오. 지금 틀린 사람들이 있네. 잠시 이거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네요. 선생님이 너무 설명이 빨랐구나. 자, 되는 사람은 너무 쉽게 되고 지금 안 되는 사람은 잘 안 돼서요. 이거 선생님이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설명을 지금 이해 못한 학생들이 있는 것 같네. 자, 해보도록 하자. 이 그림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들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적었던 개념을 좀 적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울기라는 것은요, 마이너스 b분의 a죠. 자, 그리고 x절편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a분의 c고요. y절편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b분의 c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요, 이쪽은 절편으로, 이쪽은 절편과 기울기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편을 이용할 때는요, 우선 a하고 c의 부호를 보셔야 돼요. 와, a하고 c를 봤더니 a도 양수, c도 양수네. a도 양수, c도 양수면 전체적인 부호는 마이너스 되겠죠? 그래, x절편은 음수니까 여기에 이렇게 찍어두면 되겠다. 자, y절편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y절편은요, b하고 c예요. 봤더니 c는 양수야. 양수는 신경 쓸 필요 없는데 음수가 하나 보이죠? 그러면 여기에도 음수 있는데 앞에도 마이너스 있으니까 음수 하면 양수 되겠네요. 그래서 y절편은 양수 자리에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x절편 구할 겁니다. a하고 c를 이용할 거예요. 봤더니 양수는 신경 쓸 필요 없는데 음수가 하나 있지? 음수가 하나 있으면 어떻게 돼? 전체 보는 음수에서 양수가 됩니다. x절편 양수 됐어요. 자, y절편 구합니다. 봤더니 b도 양수, c도 양수야. 양양이야. 그러면 양양이면 이 마이너스 부호만 살아남네요. 그래서 y절편은 마이너스 음수 자리에 점을 찍어서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요 그림 보도록 하자. x절편 구할 겁니다. a하고요 c만 볼 겁니다. 봤더니 양수 신경 쓸 필요 없고 음수가 하나 있네요. 음수는 양수되죠. 그래서 양의 자리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y절편 봅니다. y절편은 b하고 c인데 양수는 무시하고 음수 하나 있는 것만 신경 쓰면 되지? 음수는 양수가 돼서요. y절편 이렇게 그래서 연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절편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다. 자, 요번에는요.
하나의 절편과 기울기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절편 한번 요거 한번 이용해 볼까? 예, b하고요 c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음수지? 음수야. 음수야. 그러면 음수 하나 더 있으니까 마이너스만 3개 있으니까 무엇이다? 음수.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제 기울기를 따질 거예요. 기울기는 a와 b의 부호를 보는 건데요. 자, a가 양수고 b가 음수야. a가 양수고 b가 음수야. 음수는 양수. 기울기가 양이면 항상 그림은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 기울기가 음수면 항상 오른쪽 아래로 내려간다요. 그래서 기울기가 얘는 양수니까 이렇게 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녀석 보도록 하겠다. 자, 요번에는 딱 봤더니 그래, A도 음수, C도 음수, X절편인데 얘도 음수, 얘도 음수, 얘도 음수. 음수네요. X절편이 음수 나왔어요. 자, 기울기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니까 음수, 양수. 그래서 기울기 양수 이런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봤더니 전부 음수네요. 예. A하고 C 보도록 할게요. 얘도 음수, 얘도 음수. 아, X절편은 음수구나. 자, A하고 B 봤더니 음수네요. 음수, 기울기 음수구나.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십시오. 네. 틀린 사람은 지우고 정리합니다. 됐으니까 됐죠?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두 직선의 위치관계라는 개념을 보도록 하자. 사실 두 직선의 위치관계 중학교 때도 배워요? 안 배워요? 배워요. 자, 그런데 보통 잘 기억을 하는 학생들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선생님이 볼 땐. 자, 플러스 조금이라도 더 키워보자. 하나, 둘, 셋, 넷. 네. 자, 조금 제목은 없애버리자. 한 번 더 플러스 해볼까? 플러스. 예. 괜찮네. 예.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요, 요 녀석을 보게 될 텐데, 자, 행렬은 교육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요 파트는 그냥 X표 쳐넣으시기 바랍니다. 배울 필요가 없어요. 자, 이제 좌표 평면에서의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배울 거예요. 사실 너희들은 중학교 때 더 수준 높게 배웠다? 좌표 평면 말고도 공간 좌표에서도 너희들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배웠지? 그래서 막 꼬인 위치 뭐 이런 거 배웠었잖아. 얘는 걔보다 수준이 낮아요. 그냥 평평한 면 위에 내가 직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만 다뤄보자요. 자, 그래서 네 가지 관계가 가능합니다. 우선 첫 번째, 평행이라는 관계가 가능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두 개의 직선이 겹쳐 있는 겁니다. 일치예요. 두 개의 직선이 일치.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아까 정리했었죠? 무슨 관계다? 두 직선이 수직이에요. 그리고 가장 시험에 별로 나오지 않는 노멀한 관계. 그냥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보기 좀 이상한데 가로로 보니까 예, 두 개의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이와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요 네 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이렇게 읽을 거야.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평행, 일치, 수직, 한 점. 그러면서 이 그림을 통째로 머릿속에 새겨두셔야 돼요. 다시 세 번만 읽자. 시작!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평행, 일치, 수직, 한 점. 시작!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평행, 일치, 수직, 한 점. 한 번 더.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평행, 일치, 수직, 한 점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평행하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우선 기울기가 같다라는 개념이죠? 그래, 기울기가 이렇게 같아야 돼. 그리고 y절편은 같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므로 y절편인 n과 n-는 같지 않아.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일치는 엄청 쉽죠? 거의 시험에 안 나오지. 그래서 자, 일치는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다 되겠습니다. 자, 수직인구형은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두 기울기의 곱이 몇이 되는 걸 의미한다? 마이너스 1. 가로 열고 뭐야? 부를 바꾼 역수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자,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개념은요, 기울기가 같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자, 출제자가 너희들에게 문제를 줄 때 이렇게 너희들 열나 좋아하는 표준형의 식으로 문제를 줄까 안 줄까? 거의 줄 리가 없어요. 왜? 조금이라도 어렵게 보이게 하려고.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는 이와 같은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를 개념이 부족한 애들은 뭔 짓을 하냐? 얘로 일일이 바꿔. 그래서 또 풀고 있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요 자체에서 막바로 식을 세워서 구하는 방법을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결론부터 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행이려면 기울기가 같아야 되죠. 기울기가 같다는 것을 이 식에서는 개념학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분의 a랑 b-분의 b랑 같으면 얘가 바로 기울기가 같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y절편은 같지 않아야 되지. y절편이 같지 않다는 식은요, b-분의 b하고요, c-분의 c가 같지 않다.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돼요. 자, 이 이유는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일치는 어떻게 되겠어? 기울기가 같으니까 우선 이렇게 써야겠지. 그리고 y절편이 같으니까 b-분의 b하고 c-분의 c도 같아야겠죠. 자, 그리고 수직인 경우에는요, a 다시 플러스 b 다시는 0이라는 개념식을 이용하게 되고요. 한 점에서 만날 때는 기울기가 같으면 안 되니까 a-분의 a랑 b-분의 b랑 같지 않아.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네,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선생님 왜 이런 엉뚱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라고 질문을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지금부터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맨 아래쪽 표를 한번 볼게요. 자, 거기에 봤더니 이런 표현이 나와 있을 겁니다. 맨 아래쪽 표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식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식이 있어요.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우. 자, 이 두 개의 직선이 일치하는 상황인데 내가 얘가 어떤 직선인지 몰라서 표준형의 식으로 바꿀 거예요. 자, 표준형의 식으로 바꾸면 식은요,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고요.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일치라는 개념은 뭐하고 뭐가 같다는 개념이에요? 기울기가 같다. n 모두 같다. y 절편도 같다라는 개념이지.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기울기가 같다를 이용해서 와우, 얘가 기울기니까 두 개의 기울기가 같구나. 마이너스 b분의 a랑 마이너스 b-분의 a-랑 같구나 라고 이와 같이 식을 썼어요. and y절편이 같다는 것은 얘가 y절편이니까 얘네 둘이 같다라고 놓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b분의 c랑 마이너스 b-분의 c-랑 같다라고 이와 같이 식을 적었습니다. 나 음수 엄청 싫어하는데 등식의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줘서 b분의 a는 b-분의 a- and b분의 c는 b-분의 c-로 바꿨어요. 그리고 뭔 짓을 하냐? 자유로운 식의 변형 선생님이 일반 연습 시켰나? 안 했어요? 그럼 이 정도는 알지? b하고 a-하고 자리 바꿀 수 있다는 거 아는 사람 손 들어보자. 나 안다. b하고 a-하고 자리 바꿀 수 있다는 거 안다.
대수의 기초가 안 돼 있네. 선생님이 초등학생한테도 말했지만, 예, 그러면 더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할게요. 내가 등식의 양변을, 등식의 성질이에요. 등식의 양변을 A-로 나눌 거야. 그럼 얘 사라지지. 그러면서 A- 내려오겠지. 그리고 등식의 양변에 B를 곱할 거야. 그러면 얘 사라지고 B 여기 생기겠지. 결론은 얘하고 자리 바꾼 형태가 돼버리겠네요. 그래서 식을 A-분의 A는 B-분의 B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자, 누군가 질문 올려주기 바래요. 질문을 지금 저 선생님이 지금 뭔 소리 하지? 기초야. 예를 알면 엄청 대수가 쉬워져요. 자유로운 식의 변형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파트에 있는 기초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 질문 누군가 올려주거나 문자 선생님의 자유로운 식의 변형이 궁금해요 라고 얘기하면 요 개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주셔요. 자, 엔드 결론은 얘하고 얘도 자리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식이 C-분의 C는 B-분의 B다라는 식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결론은 뭐가 되겠습니까? 요 녀석의 의미가 뭐야? 기울기가 같다라는 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 녀석의 수학적인 의미가 뭐가 된다? y절편이 같다라는 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다르다. 기울기는 같고 y절편도 같다. 기울기가 다르다. 그럼 이제 얘 하나 남았네. 요 녀석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직인 경우에는요. 두 기울기의 곱이 -1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기울기를 써볼 거야. 얘하고 곱한 거 -b분의 a하고 곱하기 -b-분의 a-하고 이렇게 곱한 게 -1이 되면 되겠구나. 자, 그래서 요 녀석 풀어봤더니 b-분의 a-는 -1 이렇게 나오지. 우리 분수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요. 그래서 등식의 양변에 뭐를 곱한다? b-를 곱한다. 자유로운 식의 변형에 의하면 요 녀석이 이쪽으로 이렇게 쓱 올라갈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결국 a-는 -bb-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요 수학 문제 풀 때 더하기 좋아해? 빼기 좋아해? 더하기야. 무조건 더하기랑 곱하기가 좋은 거야. 그래서 넘겨요. 그러면 a 플러스 b 는 몇이 나오더라? 0이 나온다라는 이 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어떤 학생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풀지 말고 -b분의 a는 -b-분의 a-와 같다. 그냥 이런 거 쓰면 될걸. 이런 거 쓰면 될걸. 왜 하필이면 이렇게 정리하는데요? 라고 묻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지? 자, 이렇게 정리하는 이유는 얘보다 얘가 식 적용력이 훨씬 좋기 때문에 개념의 지위를 획득한 거야. 무슨 얘기냐? 식이 이렇게 나왔어. 그럼 그냥 어떻게 해주면 돼? a-분의 a는 b-분의 b는 c-분의 c. 그죠? 그냥 딱 보고 막바로 쓸 수 있는데 이거를 b분의 a는 b-분의 a는 이런 미친 짓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요. 다시 어떻게 적용하는 거라고? 시작! a-분의 a는 b-분의 b와 같다. a-분의 a는 b-분의 b와 같다. 무엇이 같다는 얘기야? 기울기 같다. b-분의 b는 c-분의 c와 같다. 뭐가 같다? y절편이 같다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얘는요 선생님 얘는 별로 깔끔해 보이지 않아요 라고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자 얘는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두 개를 더하는 거야. 그랬는데 0이 나와. 그러면 수직인 거예요. 그치? 곱하고 더해서 0이 나오면 수직이에요. 즉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식의 구조는 요 안에서 가장 보기 편한 상태로 개발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우셔야 돼요. 완벽히. 중학교 때도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알겠죠? 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해야겠네? 요거 마저 하고 갈게요. 얘들아. 자, 우리 중학교 때 연립방정식 이런 거 배웠지? 자, 연립방정식 같은 거 배우면 막 이런 거 나오잖아.
x 플러스 y는 1이고 2x 마이너스 y는 3이고 두 개 풀어 뭐 이런 거 나오지. 그런데 얘를 봤더니 이거 직선의 방정식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얘 직선의 방정식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와, 결국에는 이 연립방정식 문제가 기하 파트로 넘어가면 두 직선이 되는 거예요. 즉 얘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다루는 거야. 그러면 두 직선이 평행해. 평행하면 교점이 있어 없어? 없지. 교점이 없다는 얘기는 이 연립방정식에 해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리해 놓으십시오. 해가 없다야. 중학교식으로 말하면. 고등학교식으로 말하면 뭘까? 불능이라는 개념이지. 불능. 불가능하다. 해를 구하는 것이. 자, 그리고 일치야 일치. 와, 두 개의 직선이 일치해. 교점 무수히 많지. 그 얘기는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얘기죠. 중학교식으로 말하면 해가 무수히 많다. 고등학교식으로 얘기하면 뭔데? 부정이에요. 정할 수 없을 만큼 해가 열나 많다. 정할 수 없을 만큼 해가 열나 많다요. 자, 이렇게 수직에서 만나. 그러면 딱 x도 하나, y도 하나밖에 안 나오지. 딱 한 점밖에 안 나오지. 이때는 그냥 뭐야? 한 쌍의 해밖에 안 나와요. x모, y모 이렇게 한 쌍의 해만 나와요. 자, 한 점일 때는 어떻습니까? 역시 한 쌍의 해만 나오게 됩니다. 자, 개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정리해 놓으세요. 정리를 열심히 해놓으시고 이것도 표기 다 됐지? 예, 다 됐으면 뒷페이지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말하는데 나중에 들을 수 있으면 선생님의 수학 원수업 앞부분 대수 파트 수업을 꼭 들어보십시오. 아마 여러분이 기존에 어떤 누구한테 어떤 수학으로 공부를 했건 선생님 수업보다 좋은 수업을 만나기 힘들 거예요. 대수 파트 어마어마하게 좋은 수업이니까 기회만 된다면 꼭 들어보십시오. 왜? 그 수업은요,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 보면 뒤늦게 선생님을 만난 전교 1등 하는 애들이 있어요. 나 고2인데 전교 1등이에요. 근데 수학이 약해요. 선생님 잡아주세요. 이러고 온 애들도 고1 과정 미적분 들으면서 수학 1이지. 수학 1, 수학 2 들으면요. 헉해가지고선 그 수업도 같이 듣는 그런 수업이에요. 너희들이 무엇을 배워? 얘 미쳤다. 오, 놀랬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요, 너무 선생님이 많이 놀았구나.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26페이지. 26페이지 개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확대. 다시 16. 이 정도 띄워놓을까? 자, 그러면 요번에 배울 개념은 뭐냐면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결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ax 플러스 by 플러스 c 더하기 m에 a 다시 x 플러스 b 다시 y 플러스 c 다시는 0이다 라고 이렇게 식을 세우면 바로 이 식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되겠습니다. 자, 개념학적으로만 알아두세요. 사실은 그렇게 유용하게 많이 사용되는 개념은 아니야.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런데 나중에 너희들이 이제 배우는 상급 개념으로 넘어갈 때요. 요 개념에 근거해서 계속 이렇게 확장되는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잡아주는 거야.
뒷날을 생각해서 이 부분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우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확정되어 있는 두 개의 직선이 보이고 있지. 그래서 선생님이 두 개의 직선을 그렸더니 얘가 이렇게 교점이 생긴다. 그런데 뭐래? 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봐 라고 했더니 이런 식을 적어 놓은 거예요. 자, 문제가 하나 있지. 우리는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기는 있는데 얘는요 하나가 나와 여러 개가 나와? 여러 개가 나와요. 왜? 최소한 하나의 직선이 확정되려면 조건 몇 개 필요해? 2개. 근데 얘는 조건이 하나밖에 안 주어졌거든. 그렇다 보니까 얘 누가 될지 몰라. 그래서 누가 될지 몰라라는 이 표현이 이 식의 어디에 녹아 있냐면요. M에 녹아 있는 거예요. M 자리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얘가 되기도 하고 얘가 되기도 하고 얘가 되기도 하고 이와 같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그런데요. 이건 그냥 우선 요 정도 공식은 외울 수 있어 없어? 엄청 쉽지? 자, 앞대가리에 있는 녀석 더하기 M, 뒷대가리에 있는 녀석은 0 이런 공식이에요. 자, 요 식의 구조를 말하면 는 0만 빠졌지 얘는 직선이지. 앞에서 언급한 직선 더하기 M 곱하기 직선은 0이다 라는 식이에요. 요것도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직선 더하기 M 직선은 0. 요것이 바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요. 직선 더하기 M 직선은 0. 자,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 공식에는 어마어마한 단점이 있어요. 외웠지 공식? 맞아? 외웠으면 이 공식 여기에다가 한 번만 더 적어봐. 외워서 적어보십시오. 기억해서 적어보세요. 기껏 개념을 가르치고 외워 이래놓고 이 공식에 뭘 가르치겠대? 단점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대요. 자, 단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하나의 문제를 두 가지 풀이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나와 있네요.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1,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래요. 직선의 방정식은 조건 몇 개 필요하다? 2개. 그런데 요 점도 주어지고 교점도 주어지니까 점 2개 주어져서 우리는 이 문제 풀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자, 중학생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 순수한 마음으로 교점을 먼저 구합니다. 그래,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과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을 연립해서 풀면 교점 구할 수 있지. 두 개의 식을 더해봐야지 2x 마이너스 4는 0 나오네. 고로 x는 2 나오고요. y는 1 나옵니다. 자, 그래서 2,1과 1,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구합니다. y는 우선 기울기부터 구해야겠죠? 자, 두 점 가지고 기울기 구하는 공식 2-1분의 1-0에 x 요래 놓고 점 하나 대입하면 되는데 얘가 뭔데? 얘 계산했더니 어떤 숫자 나와요? 1 나오죠. 1 나오죠. 그럼 봐. 1,0을 지나야 돼. x가 1일 때 y가 0이 돼야 돼. 뒤에 뭐만 붙이시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만 붙이시면 되겠죠. 그러므로 다 y는 x-1 이렇게 구하는 게 중학생들이 푸는 방식이에요. 자, 됐죠? 자, 그러면 고등학생들은 이 개념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이게 편해도 너희들은 이게 힘들어도 이걸로 가야 돼. 왜?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요. 수학이라는 주제, 어떤 한 문제가 주어지면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초등학생 풀이, 중학생 풀이, 고1 풀이, 고2 풀이, 고3 풀이 전부 다 다를 수 있어요.
하나의 문제를 여러 가지 방향에서 접근해. 근데 수학적 재능이 좋다라는 건 뭐냐면요. 새로운 걸 가르치면 그걸 부단히 연습해서 그 새로운 기술을 다 자기 걸로 쌓는 애들이 수학을 잘하는 거고, 수학을 못하는 애들은요. 가르쳤어. 그랬더니 아씨 이거 내가 초등학교 때 푼 방식으로 푸는 게 제일 편한데 선생님 이런 거 가르쳐도 귀찮아. 난 초등학교 때 풀이로 풀래. 귀찮아. 난 초등학교 풀이로 이걸 버텨볼래. 이런 애들이 제일 나쁜 거예요. 수학에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스폰지처럼 새로운 지식을 쏙쏙 흡수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 풀이를 지향하고 요 아래 풀이를 지향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자. 우리 방금 개념 배웠으니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우리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지. 식세어볼까? 시작. x 플러스 y 마이너스 3 더하기 m의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 이게 바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맞죠? 자, 그래서 이제 뭐 하면 돼? 이 직선의 방정식에 1,0만 대입을 해버리면 미지수 m 하나, 식 하나, m 값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그래서 대입을 했다. 1,0 대입했더니 1,0 대입하면 얘는 뭐 나와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지. 그리고 여기에 1,0 대입했어. 1, 0 대입했더니 뭐 나와요? 0 나오지. 네. 이게 뭐야? 이상한 일이 발생하고 있지. 맞아요. 바로 요게 단점이에요. 자, 그 아래 설명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경우를 우리는 모순이라고 하는데, 모순이 일어나는 원인은요, m 값을 구해야 하는데 0 곱하기 m이 돼서 m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자, 이와 같은 상황에 너희들이 봉착했을 때 너희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한다? 앞뒤식을 바꿔놓고 푸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예. 앞뒤식을 바꿔놓고 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하고 솔루션 3 앞뒤식을 바꿔놓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루션 3 바꿔놓자. x-y-1 더하기 m에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앞뒤식을 바꿔놓고 1,0을 대입할 거예요. 자, 얘는 0 나올 테고 요 녀석 계산하면 마이너스 2m은 0 이렇게 나오니까 예, m의 값은 몇이다? 0이다 라고 이와 같이 나오겠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원래 식의 m의 자리에 0을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m 자리에 0 대입하면 싹 날아가고 x-y-1은 0이다 라는 답이 나오는 겁니다. 요거 중학생이 풀어놓은 y는 x-1이라는 답과 같은 답이야, 다른 답이야? 같은 답이지. y는 x-1이라는 식과 같은 답이에요. 자, 고등학생은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나요? 오케이. 위에도 식사하죠. 바꿔놓고 써야 돼요.